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기능을 갖고 시작하는 유일한 기관은 어느 것일까요? 바로 귀입니다. 귀는 유아기부터 최고의 기능으로 작동합니다. 색채 구분 훈련이 필요한 눈이나 사용하며 발달시키는 여타 근육과 다른 점이지요. 태어났을 때부터 별다른 노력 없이도 최상의 청력을 보유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누리는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소위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소위증은 한쪽 또는 양쪽 귀가 정상보다 훨씬 작고 모양이 변형된 기형으로 귓구멍이 막혀있는 선천성 웨이도 폐쇄증을 동반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국내에서는 6,000명 중 1명 발생하는 소위증은 수술하는 의사도 수술받는 환자도 매우 적어 웨이도 개방술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귀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한 지가 지금 한 35년 정도 됐는데, 웨이도 개방술은 워낙에 케이스가 적고 수술 자체가 결과가 워낙 좋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과거에 이제 웨이도 개방술을 받은 환자들이 웨이 성형을 할 때 성형 수술을 하는 선생님이 이제 가끔 저에게 이제 염증이 계속돼서 수술을 하기 어려우니까 염증 치료를 좀 해달라고 의뢰를 받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염증이 심하니까 귀파키 성형, 2개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형 수술을 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수술은 뭐 할 만한 수술이 되지 않고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오다가 좀 우연한 계기로 외국에서 수술하는 환자들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 성형 수술은 이제 그 부모님들이 결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지만, 웨이도 개방술은 귓구멍이 열려 있지만은 또 청력이 기능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하는 환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봤더니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고 들어왔던 그런 거보다는 결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알게 된 것은 적지 않은 환자들이 외국에 가서 수술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방법도 기존에 들어왔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은 성적으로, 만약 이 정도라 그러면은 수술할 만하다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됐고요. 제가 관심을 좀 갖고, 그 당시에 이제 몇몇 분들이 왜 한국에서 자꾸 수술이 이렇게 어렵다고 해서 외국에 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좀 이 수술을 좀 할 수 없느냐고 해서, 사실은 저는 경험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것이 지금부터 한 15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한 아이들의 그 결과를 보니까 수술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과거에 이제 수술을 다른 데서 받고 수술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재수술을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이 수술을 좀 하게 됐고, 수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수술법을 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3년 동안 세상의 모든 귀 환자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병원,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병원의 비전을 가지고 웨이도 개방술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정진해 왔습니다. 웨이도 개방술은 국내 의료의 현실과 수술 후 재협착 및 염증, 그리고 미흡한 청력 개선의 문제로 꺼려하는 수술 중 하나이지만,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듣고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야 하기에 소리의원은 외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로 돼 있고 딱 정형화된 그런 방법이 돼 있는 게 없어서 처음에는 이 수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교과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술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수술 방법을 이제 따라가 보면은 수술 자체가 좀 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개를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놓기 때문에 흉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방식은 이제 안 될 거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최소한도 어떤 흉터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치중을 해서 수술법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의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받았던 아이들과 이렇게 성적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비슷한 정도의 성적이 나오고, 그래서 뭐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소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제 그 귓바퀴 성형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제 귓바퀴 성형은 이제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형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주 소수의 선생님들이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귓구멍이 있게 되면은 수술하기 좀 어렵다. 저는 이제 청각을 오랫동안 전문으로 하고 있던 그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비록 한쪽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청력만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조기에 청력을 개선시켜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 퀘스천은 뭐냐면 이것이 양이 그 폐쇄증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웨이도 개방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웨이도 개방을 먼저 해도 나중에 소위증을 귓바퀴 성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는 한 귀만 웨이도 폐쇄증이 있는 경우는 이걸 먼저 하게 되면은 귓바퀴 성형에 굉장히 방해를 줄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모순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그 걸림돌이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성형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이것이 할 수 있는 수술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외국에서 수술 받은 케이스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소문이 나서 해외 환자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귓바퀴 성형을 이제 미국에 가서 하는데 이제 웨이도 개방은 아무래도 미국 가서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기능적인 면이 있고 또 그다음에 폴로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까운 한국에서 만약에 이 수술을 받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웨이도 개방을 하고 웨이 성형을 성공적으로 마친 환자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수십 명 또 수백 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다행스럽게 그걸 토대로 국내에 있는 또 매드포 성형하는 선생님도 경험을 좀 쌓게 되면서 이제는 이 수술은 현재는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웨이도 개방을 할 수 있으면은 해서 오는 게 좋다. 이렇게 지금 가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세계 각국 환아들을 위해 해외 의료보험사, 수술 지원, 의료진 교육, 세미나를 열었고 국내에서도 매년마다 소위증 강좌를 개최하여 환아 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 70여 회 이상의 수술로 2023년 1월 웨이도 개방술 900례 돌파라는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소위증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한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으며 국제적인 경제력을 갖춘 임상 경험과 의료 수준으로 국내외 소위증 수술 분야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하게 됐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은 이 수술에 이제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고 또 잘못된 그런 그 관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무적인 거는 결과가 점점 좋아지고 많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근데 케이스가 많이 생기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아무리 수술이 초기에 잘 돼도 한 10명 중에 2~3명의 경우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한 20~30%에서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웨이도 폐쇄증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려면 첫 번째는 이 재수술률을 최소한도 일반 귀수술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재수술을 해서 그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적지 않은 그 재수술을 통해서 그 문제를 들여다봤죠. 들여다봤더니 이런 그 웨이도 개방술을 했을 때 여태까지 결과가 안정적이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가. 특별히 이게 자꾸 좁아지는 문제, 그 다음에 만성적인 그런 염증이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청력 개선도 처음에 좋다가 좀 떨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재수술을 하면서 가장 큰 핵심적인 게 어떤 문제인지를 이제 알게 됐고 그 핵심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마련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결국은 일반 귀수술의 재수술률 정도의 비슷한, 그리고 재수술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뭐 염증이나 재협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력 개선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그 이소골 성형술 같은 그런 수술로 좀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면은 정말 이런 선천성 외이도 폐쇄증 있는 아이들의 가장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1년에 한두 케이스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굉장히 드문 수술이었고요. 한 10년 좀 넘게 이 수술을 하면서 900케이스를 이제 재수술을 빼고 했으니까 900귀를 한 거죠. 수술을 했다는 거는 저도 좀 믿기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인데, 사실 이 수술을 하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고, 사실 이런 방송을 하는 거는 제 자신에게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도 한 가지 그런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를 해놓는 것이 이제까지 했던 결과들을 좀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분석하고 좀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정리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퀘스천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 퀘스천이 없으면 발전이 없는데, 의료계에 있는 일반적인 통념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 나이에 수술을 하면은 결과가 나쁘다든가, 한쪽 일측성 폐쇄증인 경우에는 한쪽 청력이 정상이면은 청각이나 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냥 그 가정을 하면서 추측성 그런 결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이 좋은 방법이 개선이 되고, 또 수술을 잘하는 의사가 이 수행을 하면은 이 수술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서 어떤 의학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900케이스가 넘는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정말 좋은 그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가치 있게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퀘스천으로 남아있는 그런 몇 가지 그런 문제들을 더 열심히 해서 개선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저희가 아마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최고 수준의 의료를 추구. 둘,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최상의 진료 환경. 셋,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병원. 이 세 가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꾸준히 노력하며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귀 환자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병원이 되고자 꿈을 이뤄 나갑니다. 네, 사실 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사명이라든가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을 했다는 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이 저희를 믿고 아이를 맡기고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넘어가고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외이도 폐쇄증 아이들은 다른 건 다 정상이거든요. 이 귓구멍이 막혀서 소리를 못 듣는,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도 못 받고 평생을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좀 더 표준화시키고 좋은 결과, 안전한 그런 수술로 노력을 해서 청력 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편견과 패러다임을 좀 바꿀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양성을 해서 잘 익혀서 이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의사들을 좀 많이 양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 저의 꿈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